자, 들어왔습니다. 자, 이번 수업 자료는 투자론에 대한 수업 자료를 지금 해설해 드릴 텐데, 투자론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습이라든지 복습을 좀 하면서 수업 자료를 듣는 게 효과적이에요. 자, 물론 제가 자세하지는 않지만 간략한 해설을 하니까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첫 번째. 자, 강의 노트 21번은 수익 투자에 대한 내용인데, 항상 투자는 두 가지를 요소로 하죠. 얼마를 벌었습니까? 수익, 그 다음에 수익의 불확실성인 위험. 그런데 대부분 수익은 계산 문제가 나와요. 수익률과 지분 수익률 측정하라는 형태. 그리고 위험이 대부분 이론 문제로 나오죠. 위험이. 자, 시작. 자, 지분 수익률의 정의를 묻고 있어요. 지분 수익률에. 그러면 이 지분 수익률의 정의와 관련해서 어차피 비할인법에서도 한 번 더 해야 될 거예요. 요놈이죠. 수익률과 승수를 산정하는 원칙. 그런데 이건 비할인법에서 한 번 더 하고, 일단 수익률은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습니까고, 지분 수익률은 내 것만 따지는 거니까 수익도 지분이고 투자 금액도 지분이어야죠. 그런데 중요한 건 비할인법에서 다시 하겠습니다만, 수익률이나 승수를 측정하는 가장 기본 원리가 지문에서 뭔가 세전이나 세후 등의 지분 수익이 나와요. 우리가 현금 수지 계열이 지분 수익이잖아요. 세전 현금 수지나 세후 현금 수지 등 지분 수익이 나오면 반드시 지분 투자 금액이랑 이렇게 대비가 돼야 돼요. 이게 수익률과 승수를 산정하는 원칙이죠. 그리고 세전이나 세후가 아닌, 즉 지분 수익이 아닌 애들이 나오면 일반적인 수익은 총 투자 금액이랑 대입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숙달된 조교는 지분 수익이라고 되어 있고 한쪽은 총 투자 금액이라고 되어 있으면 둘 중 하나는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지분 수익률을 물어봤으니까 요놈이 맞고 요놈이 틀렸겠죠. 지분 투자 금액에 대한 지분 수익의 비율입니다. 자, 2번은 레버리지 효과예요. 자, 레버리지 효과는 타인 자본을 통해서 나의 지분 수익률을 올리는 거죠. 자, 타인 자본을 통해서 나의 지분 수익률을 올리는 방법은 타인 자본을 통해서 얻은 타인 자본과 내 자본을 합쳐서 얻은 투자 수익을 분배할 때 은행에게 적게 갖다 주면 내목이 올라간다 그랬죠. 그래서 요 레버리지 효과의 지문을 분석할 때 항상 은행이 적게 가져가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자, 총 자본 수익률, 종합 수익률이 바로 투자를 통해서 얻은 수익률이고, 저당 수익률이 누가 보더라도 요놈이 은행이 가져가는 수익이죠. 은행이 가져가는 목이에요. 그러면 저당 수익률인 은행이 가져가는 목에 동그라미를 치고 지금 분석을 해봤더니 총 자본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높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결론이 은행이 적게 가져간다, 많이 가져간다. 적게 가져갑니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지분 수익률이 플러스가 되는 정의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옳은 지문인 거예요. 자, 이번에도 자기 자본 기대 수익률이 차입 이자율보다 높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은행이 가져가는 게 차입 이자율이죠. 표현은 다르지만. 그리고 은행이 자기 자본 기대 수익률이 크다고 돼 있으니까 결국 은행이 적게 가져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나의 지분 수익률이 플러스가 되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정의 지렛대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4번 지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총 투자 수익률에서 지분 투자 수익률을 차감하여 정의 수익률이 나오는 경우에 정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무슨 정의 이런 게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총 투자 수익률은 게 투자를 통해서 얻은 수익률에서 지분 수익률을 차감한 것이 플러스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를 들어보면 투자 수익률이 20%라고 가정을 했을 때 20%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분 수익률을 차감한 값이 플러스가 나오려면 지분 수익률이 10% 정도 돼야겠죠. 그러냐, 투자 수익률에 미치지 못하는 지분 수익률을 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분 수익률이 떨어져 버린 거죠.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이건
정의 레버리지가 아니라 나의 지분 수익률이 오히려 감소해버렸잖아요. 20%대에서. 그러니까 부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돼야죠. 요 놈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은행이 많이 가져갔냐 적게 가져갔냐를 표면적으로 보여주지 않는 지문이죠.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분 수익률은 은행이 적게 가져가고 내가 많이 가져가야죠. 근데 4번은 내가 많이 가져갔어요. 적게 가져갔어요. 아니, 투자로부터 나온 수익률이 20%인데 내가 10%밖에 안 가져갔다는 건 적게 가져간 거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마이너스 부의 레버리지예요. 그리고 왜 이런 부의 레버리지가 발생했을까요? 그러면 은행이 20%보다 더 많이 가져갔겠죠. 그러니까 내목이 줄었겠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지분 투자자가 지렛대 효과를 이용하면 투자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게 틀린 거죠. 자, 지렛대 효과는 지분 수익을 올리는 효과예요. 올리기 위해서 활용하죠. 따라서 수익이 올라가면 위험도 올라간다고 해줘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전부 다 첫 번째는 위험에 대한 거예요. 자, 6, 7, 8, 9번은 위험의 종류. 두 문자로는 사금, 법인류, 시운치 요걸 말하죠. 자, 위험의 종류는 위험이 발생되는 원인에 의해서 위험을 5가지로 나눈 거예요. 자, 여기는 부동산 투자 사업 자체로부터 발생합니다. 사업으로부터 뭔가 위험이 발생했으니까 유동성 위험이 아니라 사업상 위험이라고 해줘야죠. 자, 유동성 위험은 부동산을 현금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 가능성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자율 위험이니까 원인이 이자율이 돼야 돼요. 자, 이자율 변동에 의해서 수익률의 변동, 수익률의 불확실성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옳은 지문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코드에는 이자율 위험이 없어요. 이런 건 출제자가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위험이에요.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위험에는 사금, 법인류, 사업상, 금융, 법, 인플레이션, 유동성 이렇게 5가지만 있잖아요. 교재에는. 자, 운영위험이에요. 운영위험은 사업상의 위험의 일종이죠. 사업상의 위험은 다시 3가지로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 이렇게 나눠지죠. 그러니까 사업상의 위험 중 운영 위험을 묻고 있는 거예요. 운영 위험은 항상 요게 시험에 나온 거 다예요. 요 3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사무실의 관리, 근로자의 파업, 영업 경비의 변동 등으로 발생하는 불확실성, 운영 위험이에요. 자, 투자자가 부동산을 원하는 시기에 현금화하지 못했습니다.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을 우리는 유동화 과정이라고 하죠. 따라서 이게 유동성 위험이겠죠. 그 다음에 측정된 표준편차. 자, 분산과 표준편차는 위험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죠. 분산, 표준편차. 그리고 측정된 표준편차가 크다는 건 안전한 대안이 아니라 보다 위험한 대안으로 평가되어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위험과 기대 수익률 이것도 주의하셔요. 투자론에서 기대 수익률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뭘 표현하는 용어입니까? 수익을 지칭하는 용어예요. 수익.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이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수익이라고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마치 뭐처럼 시험에 표준편차가 나오면 이 표준편차를 뭐라고 해석하는 것처럼 위험이라고 해석하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 표준편차 기대 수익률 나오면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에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다. 이렇게 해석해 줘야죠. 자,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니까 마이너스 관계가 아니라 플러스 관계 이렇게 돼야겠네요. 자, 이번에는 투자결정이론. 투자결정이론은 중요한 게 이 이론이 도대체 뭘 하는 이론이냐 이게 떠올라야죠. 투자결정이론이란 투자 대안을 선택하는 이론이죠. 투자 대안. 즉 여러 가지 대안에서 어떤 투자 대안을 선택해야 됩니까? 그리고 왜 이런 대안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뭔 거예요? 그렇죠. 투자자는 자금이 제한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제한된 자금으로 어떤 대안을 선택해야 됩니까? 이게 나오죠.
그럼 항상 첫 번째, 투자를 통해서 어떤 대안을 선택할 것이냐는 기대 수익률로 결정되는 거죠. 기대 수익률. 근데 투자로부터 얼마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는 계산 문제로 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구 수익률이라는 걸 이제 확인해야죠. 그러면 요구 수익률은 어떤 측면에서 출제되는 건가요? 기대 수익률이 측정이 됐을 때 이 기대 수익률이 맞냐 적냐를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기준. 자, 일단 요구 수익률은 정의가 밑에 제가 하나 적어놨네요. 요구 수익률은 자, 투자자가 투자 자금을 투입하기 위해서 자, 투자자가 보장받기를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이죠. 어떤 대안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보장받고자 하는 최소한의 보장 수익률을 말해요. 그래서 이 최소한의 보장 수익률보다 기대 수익률이 크면 그렇죠. 투자 대안은 선택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요구 수익률은 대부분 요 구조가 시험에 나옵니다. 요 구조가 항상 무위험률에 위험 할증률을 결합합니다. 자, 무위험률은 무위험이니까 위험이 없더라도 뭔가를 최소한 요구하죠. 요걸 우리가 예금이자라고 하죠. 대부분 예금이자. 예금이자 요걸 무위험률이라고 하고, 위험할증률은 위험이 발견이 되면 요구 수익률을 할증 올린다는 뜻이에요. 요구 수익률을. 그러면 요구 수익률을 왜 올리니? 그러면 우리가 무슨 투자자니까? 우리는 위험을 싫어하는 회피형 투자자니까 위험을 고려하면 위험이 발견이 되면 항상 자신의 요구하는 수익을 올리는 거죠. 자신이 싫어하는 위험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 지문을 보자고요. 요구 수익률을 결정함에 있어서 위험의 정도에 따라서 변화되는 건 당연히 위험 할증률이겠죠. 그래서 위험 정도에 따라 위험 할증률을 더합니다. 이 구조를 단순히 묶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무위험률의 하락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요인입니다. X죠. 하락시키는 요인이겠죠. 이것도 역시 요구 수익률의 구조를 묻는 단순한 문제죠.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이란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한 최대한의 수익이 아니죠. 투자를 하기 위해서 보장받기를 원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이죠. 최소한. 그리고 시간에 대한 비용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고려하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자 수익을 뭐에 대한 수익이라고 하냐 그러면 시간의 가치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자는 대부분 예금을 하고 기다려야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대가를 우리는 흔히 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한 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X죠. 시간에 대한 대가, 비용, 무위험률에서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서 위험 회피형은 위험을 싫어라 하는 투자자고, 위험 추구형은 위험을 추구하는 투자자죠. 당연히 위험을 싫어하는 위험 회피형이 위험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겠죠. 그래서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하죠. 이유는 위험을 싫어하니까.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 우리 투자 대안을 결정하는 방법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기대 수익률을 측정하고, 기대 수익률이 높고 낮음을 뭘로 판단해요? 요구 수익률로 판단하죠.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 그러면 투자 대안이 쓸만한 거죠. 그래서 투자는 채택된다. 자, 6번 어렵습니다. 어떤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큰 경우입니다. 그럼 해석을 잘 해줘야 돼. 요구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이 높고 낮냐를 판단하는 기준일 뿐이에요. 그래서 해석은 기대 수익률이 해석해줘야 돼.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크다 이 말은 지금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이 형편없이 낮다는 거예요. 형편없이. 일단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대상 부동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올라가요. 자, 최초의 기대 수익률이 낮은 수준이라면 기대 수익률은 장기적으로 올라갑니다.
또 기대 수익률이 최초의 높은 수준이라면 기대 수익률은 장기적으로 떨어져요. 이유가 뭐냐? 잘 봐요. 지금 현재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낮아요. 이렇게 해석해 줘야 돼. 형편없이 낮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져요. 그렇잖아요.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투자 금액이 전략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대 수익률도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 점차 하락하게 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런데 거꾸로 만약에 기대 수익률이 지금 높다. 이렇게 해보자고. 정확히 말하면 무엇보다. 그렇죠. 요구 수익률보다 높다. 그러면 이 투자 대안은 대단히 좋은 대안이죠. 요구 수익률보다 기대 수익률이 높다는 건 수익이 충분히 좋은 투자 대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나 없이 투자를 하려고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 대안은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가요.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가면 더 많은 투자 금액을 지급해야 될 테니까 기대 수익률은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대 수익률이 낮으면 장기적으로 기대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고 지금 기대 수익률이 높다면 장기적으로 기대 수익률은 떨어진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평균 분산 지배 원리. 평균 분산 지배 원리는 대단히 거창해 보이지만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이야기라 그랬어요. 수익이 동일하면 위험이 낮은 대안을 선택하고 위험이 동일하면 수익이 큰 대안을 선택합니다. 근데 이걸 보셔야 돼. 왜 수익이 동일할 때 위험이 낮은 대안을 선택하나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 줄 거예요? 일반적으로 투자자는 위험을 싫어하는 투자자입니다. 여기도 그런 논점이 들어가 있네요. 자, 그리고 나머지 볼까요? 자,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의하면, 자, 평균 분산 지배 원리는 항상 따로따로 분석을 해주라 그랬어요. 일단 요 문구에서 수익을 분석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게 또 떠올라야 돼. 뭔지 모르겠지만 기대 수익률이라는 표현이 지문에 나오면 뭐라고 해석해 줘야 된다고? 수익을 의미한다고 해석해 줘야 돼요. 수익 두 글자로. 그러니까 A와 B의 수익이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A와 B의 수익이 같으면 수익의 측면에서는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없죠. 그런데 표준 편차니까 이번에는 위험이겠죠. A 투자함보다 B의 표준 편차 위험이 크다. 그럼 뭘 선택해야 돼요? 당연히 A를 선택해야죠. 따라서 A가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평균 분산 지배 원리의 한계라고 돼 있어요. 자, 요거 한번 보자고요. 제가 A와 B 두 가지 사례를 해놨는데, 자, 수익의 측면에서 보자고요. 수익의 측면에서는 A와 B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수익이 큰 A 부동산을 선택해야겠죠. 그런데 위험의 측면에서는 어떤 걸 선택해 줘야 돼요? 위험은 우리가 작은 걸 선택하는 거니까 B안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평균 분산 지배 원리는 수익과 위험을 동시에 이렇게 고려하는 방법이니까 요걸 동시에 고려해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됩니까? 그럼 알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알 수 없는 거죠. 왜? 수익의 측면에서는 A를 선택해야 되지만 위험의 측면에서는 B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왜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적용해서 대안을 선택하게 되면 꼭 마지막에 왜 이렇게 수익의 측면에서 하나, 위험의 측면에서 하나, 이렇게 두 가지가 꼭 이렇게 딱 선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우리는 수익은 크고 위험은 낮은 걸 선택하고자 하잖아요. 위험은 낮은 대안을 선택하고자 하지만 항상 수익이 올라가면 위험도 따라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수익과 위험의 비례 관계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수익은 높으면서 위험이 낮은 그런 대안은 없어, 이 사람아. 이게 평균 분산 지배 원리의 한계가 담고 있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최종적으로 어떻게 선택합니까? 그러면 보조지표를 활용하기도 해요. 그게 바로 요놈이죠. 자, 평균 분산 지배 원리로 투자를 선택할 수 없을 때 이 경우에요. 이 경우에 변동계수 또는 변이계수, 일반적으로는 변이계수라고 많이 합니다.
이 변이계수를 활용해서 투자한의 우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변이계수는 이 변이 왠지 안 좋아 보이잖아요. 좀 추접스럽죠. 그러니까 변이계수는 항상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예요. 분자의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예요. 분자가 위험이니까. 위험을 수익으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 예를 볼까요? A하는 위험이 30이고, 수익이 40이니까 결국 4분의 3?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럼 0.75잖아요. 자, 그러면 이 0.75가 뭘 의미한다는 거예요? 위험을 의미하죠. 여기에 변이계수가. 그 다음에 밑은 지금 10을 20으로 나눠야 되죠. 10을 20으로 나누면 0.5네요. 0.5. 자, 그러면 이 변이계수인 0.5, 0.75는 분명히 위험의 크기를 뜻하는 거예요. 분자가 위험이니까.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수익 1단위, 수익 1단위를 얻기 위해서 부담해야 될 위험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최종적으로 어떤 걸 선택해야 됩니까? 자, 위험이 보다 적은 B안을 최종적으로 선택해야겠죠. 이게 변이계수를 활용하면 이렇게 최종적으로 하나를 선택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거 잘 쓰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투자 결정 이론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